115쪽 중단원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직선이 나와 있고 점 A, B가 있어요. 좌표를 먼저 기호로 나타내 보래요. 그래서 A부터 해보면 A는 간단하죠? A 먼저 알파벳 대문자 쓰고 괄호 좌표가 마이너스 4죠? 대응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4니까 좌표 마이너스 4 괄호 안에 써주고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B는 마찬가지로 알파벳부터 써주고 괄호 여기 자세히 보면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방향으로 3등분 했죠? 3등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왼쪽으로 한 칸만 갔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마이너스고 3등분한 것 중에서 한 칸만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이거 수행평가에서도 나왔었죠? 여기 이렇게 등분 표시 꼭 해줬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C 이어서 두 점 또 C랑 D가 있는데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2, 4래요. 그러면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으니까 C는 여기다가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4는 D는 4니까 좌표가 4니까 이쪽 4에다가 D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좌표 평면 위에 다음 점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내 보래요. 자, 1번부터 X좌표가 7이래요. Y좌표는 2래요. 그 점은 A래요. 그러면 A 먼저 쓰고 괄호 자, 얘는 이제 X, Y좌표 X축, Y축 수직선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좌표 순서상으로 나타내줘야 돼요. 먼저 X좌표부터 써야 되죠. 7 쉼표 그리고 Y좌표 2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리고 2번 X축 위에 있고 자, 이 표현 해석을 잘해야 돼요. X축, Y축, 원점 이렇게 5까지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주고 X축 위에 있다는 거는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전부 Y좌표가 0이 되죠. 그래서 여기 위의 문제처럼 Y좌표가 0이라는 조건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지만 이 X축 위에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Y좌표가 0이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B X좌표는 마이너스 6 그리고 먼저 써주고 Y좌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0이 돼요. 숫자 0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바로 닫아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여기다가 해보면 Y축 위에 있다는 거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점이 이 중에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전부 X좌표가 0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써보면 C는 X좌표는 0 Y좌표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위에 있다는 표현은 지금 X축 위에 있다는 표현은 이 중에 있다는 거지 X축 위니까 이쪽 아닌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참고로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다음 점은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지금 빠르게 위에는 여기 있네요. 자, 이 내용이죠. X축 양의 방향 플러스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쪽 여기서부터 1, 2, 3, 4, 4분면 제1, 제2, 제3, 제4, 4분면 이렇게 불렀었죠. 그리고 부호 수업 시간에 다 다뤄줬었어요.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면 보면서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지금 4는 플러스 4랑 똑같은 거예요. 양의 부호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제2, 4분면이 되겠죠. 원래 제까지 꼭 써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숫자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러면 3, 4분면이겠죠. 3, 4분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렇다는 건 얘는 4, 4분면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얘 마지막으로 4번은 플러스 플러스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1 제1, 4분면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일일이 해봐도 돼요. 그려봐도 돼요. 좌표평면 위에다가 x, y, o 원점을 그려주고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1, 2, 3 마이너스 3은 이쪽에 있고 y좌표가 4라는 거는 1, 2, 3, 4 이쯤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 P는 이쪽에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얘는 제2사분면에 해당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줘도 돼요. 그러면 빠르게 해보면 2번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이쪽, 마이너스 9는 많이 아래쪽에 있겠죠? 이쯤에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쪽이니까 여기는 제3, 4분면이죠? 그리고 8,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도 해보면 8은 한 이쪽 끝쪽에 있다고 쳐보면 마이너스 1은 대략 이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쪽에 있으니까 얘는 제4, 4분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도 빠르게 해보면 1, 2니까 여기죠. 여기는 제1, 4분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좌표평면에 나타내보고 확인해줘도 됩니다. 자, 4번 다음 그래프는 하늘을 날고 있는 어느 독수리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지금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이에요. 이 그래프의 각 구간 1번, 2번, 3번 각 그래프의 구간에 대한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옳지 않으면 X표를 여기 괄호 안에 써보래요. 자, 독수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자, 이거 맞을까요? 뭔가 지금 보면 여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일정하게 보여서 얘 움직이지 않고 있다 맞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틀린 거예요. 얘는 속력이 일정할 뿐인지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려면 속력이 0이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2번 독수리가 속력을 높이고 있다. 얘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속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점점 내려가고 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두 순서쌍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서로 똑같대요. 자, 그러면 순서쌍이 똑같으려면 X좌표끼리 똑같고 Y좌표끼리 똑같으면 두 순서쌍이 완전히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빨간 부분 X좌표끼리 2-A 그리고 3이 똑같아야 된다. 그리고 파란색 Y좌표끼리 5하고 2B 빼기 5가 똑같아야 된다. 자,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빠르게 계산하면 문자 왼쪽에 그대로 문자 있는 항 왼쪽에 좌변에 그대로 두고 3 빼기 2 그러면 마이너스 a는 1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빠르게 마이너스 그리고 파란색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b 좌변으로 문자 있는 항이니까 2항해줬고 마이너스 5 그리고 얘도 2항해줬어요. 숫자만 있는 항이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b는 5가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그래서 a, b를 각각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6번 자, 3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각각 나타내보라고 하네요. 좌표평면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a는 3,4니까 x좌표 3, y좌표 4니까 이쪽에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쪽에다 찍어주면 되겠죠. c는 3, 얘도 3이네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해결했고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방금 찍었던 세 점을 한번 이어줄게요. 이렇게 BC도 이어주고 마지막으로 CA도 이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이쪽이 직각이죠. 직각 삼각형이죠.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돼요. 삼각형 ABC는. 그러면 얘 어떻게 넓이 구할 수 있을까요? 저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밑변이 선분 BC의 길이랑 똑같죠.
얘는 길이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4. 밑변은 길이가 4가 되고, 그리고 높이는 선분 AC의 길이랑 똑같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이죠. 그래서 곱하기 6이 되죠. 그리고 나누기 2를 해야지 삼각형 ABC의 넓이가 구해지죠. 그래서 나누기 2까지.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되죠? 12가 되겠죠. 자, 얘는 단위를 쓸 필요가 없어요. 단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해볼게요. 7번. 식물의 광합 성량.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빠르게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보기 중 식물의 광합성량을 온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로 알맞은 것을 찾으라네요. 자, 일단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빠르게 증가한대요. 그러면 초반에는 증가해야 되니까 얘는 감소하고 있죠? 얘는 탈락. 얘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일단 보류. 얘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보류. 얘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탈락.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급격히 떨어진대요. 그러면 니은이 되겠네요.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얘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죠. 얘는 그러면 탈락.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해석할 수 있겠죠? 자, 8번 빠르게 해볼게요. 지금 점 P가 제4사분면 위의 점이래요. 그러면 AD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의 부호는 플러스, Y좌표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알고 1, 2, 3, 4번을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Q의 X좌표 부호 어떻게 될까요? A가 플러스라 했으니까 X좌표 부호는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는 그대로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얘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제 3, 4분면, 그냥 3이라고 쓸게요. 3, 4분면이 되겠죠? 제 3, 4분면. 자, 그리고 2번 마이너스 B는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A는 그대로 플러스겠죠? 그래서 제 1, 4분면이 되겠죠? 그리고 자, A, B는 두 개 곱한 거죠? A 곱하기 B 두 개 곱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B가 마이너스였는데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끼리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2는 여기서 부호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마이너스랑 B의 부호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는 그러면 부호 어떻게 될까요? 얘는 2, 4분면, 제 2, 4분면이 위에 있겠죠? 자, 그리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A가 플러스였는데 플러스에서 B, 마이너스를 뺐대요. 자,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럼? 지금 마이너스는 플러스, 빼기는 플러스 더하기로 바꿔주고 뒤에 음의 부호는 플러스로 바꿔준다 했던 거 기억나죠? 정수와 유리수의 뺄셈. 그러면 양수랑 더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자, A분의 B는 어떻게 될까요? A는 플러스, 분모는 플러스, B는 분자는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었죠? 정수와 유리수의 나눗셈. 얘는 부호의 결정 원리가 곱셈이랑 똑같았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제 4, 4분면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넘어갈게요. 자, 맞아. 9번. 다음 그래프는 은수, 예지, 준호가 음료수를 동시에 마시기 시작했을 때 세 학생의 음료수 잔에 남아있는 음료수의 양을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내 봤대요. 지금 X축이 시간, 초 단위네요. 그리고 Y축은 음료수의 양, 밀리리터 단위로 하고 있네요. 자, 이때 음료수를 가장 빨리 다 마신 학생은 누구일까요? 예지겠죠, 예지. 왜냐하면 음료수가 지금 600ml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은수부터 봐볼까요? 은수는 24초에 다 마셨죠. 지금 여기 쭉 내려가서 여기 24초에서 끝났죠.
은수는 24초. 그리고 그 다음 예지는 쭉 가니까 18초에 다 마셨네요. 그쵸? 준호는 쭉 가다가 얘는 다 못 마셨네요. 그쵸? 그래서 제일 빨리 다 마신 학생은 예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예지가 음료수를 마시다가 중간에 몇 초 동안 마시지 않고 쉬었는지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예지를 한번 주목해 볼게요. 쭉 음료수가 양이 줄어들다가 여기서 지금 멈춰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이 부분을 묻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초 동안 멈춰 있었을까요? 여기 4초부터 14초까지 10초 동안 멈춰 있죠. 자,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은수와 준호가 음료수의 양이 같아지는 때는 음료수를 마시기 시작하고 몇 초 후인지 구해보라고 하네요. 은수와 준호. 자, 헷갈리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깔끔하게. 은수랑 준호. 자, 은수는 이렇게 가고 있었고 준호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이죠. 음료수의 양이 같아지는 부분은 이제 두 선이 만나는 부분을 주목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양이 똑같아지니까, 그쵸? 둘 다 100ml잖아요. 그쵸? 자, 이때 시간이 언제죠? 20초 후죠. 그래서 답은 20초 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로 중단원 풀이는 마칠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팁을 몇 가지 알려줄게요. 자, 먼저 8번부터 보면, 자, 아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던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지금 점 T가 제 4사분면 위의 점이라 했죠. 그러면 아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였는데 얘를 1, 마이너스 1을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러면 얘는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는 제 3사분면. 얘는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죠. A는 그대로 1이니까 얘는 제 1사분면. 얘는 A랑 B랑 곱한 거니까 2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2죠. 그쵸? 자, 이거 대입하는 거 전에 했던 거예요. 전 시험 범위. 그래서 얘는 제 2사분면. 얘는 이제 빼주면 되죠. 1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2. 그래서 2, 얘도 분수니까 해보면 A는 1, B는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는 밖으로 뺄 수 있어요. 분수의 밖으로. 1분의 1은 1이니까. 그래서 얘는 제 4사분면이라고 이렇게 파악해 줄 수도 있어요. 특정하게 이렇게 숫자를 하나 대입하는 방법도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6번도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참고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2분의 1 얘는 똑같아요. 아까 이제 2로 나누는 거 있죠. 여기서 나온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길게 일자로 한번 써볼게요. 절대값처럼. 그리고 순서상의 좌표를 x좌표를 위쪽에 y좌표를 아래쪽에다 써볼게요. 그래서 3, 4 여기는 이제 A의 각 좌표를 써준 거예요. B의 좌표도 마찬가지로 써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C 좌표도 써주면 3, 마이너스 2 그리고 A 좌표를 한 번 더 써줘요. 처음과 끝에 똑같은 좌표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3, 4 얘는 두 번씩 써줬죠. 근데 만약에 B부터 출발하면 B, C, A, B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과 끝에만 두 번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2분의 1 그리고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이렇게 곱해줘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줘요. 그러면 첫 번째는 괄호를 일단 해주고 마이너스 6이죠.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10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볼게요. 이렇게 곱해준 거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 방향이 돼서 플러스 4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오죠. 근데 그걸 빼주니까 플러스 6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얘를 빼주는 거니까 플러스 6을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계산 결과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좌표를 할 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1 하고 교환 법칙, 덧셈 교환 결합 법칙 쓰면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6을 먼저 없애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이거 14, 계산 또 하면 18, 여기까지 하면 24, 그래서 곱하기 24 해서 계산하면 약분까지 해서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이 나왔죠. 이 방법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원래 방법대로라면 이거 방법대로 하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 몰라도 되는 거예요. 자, 대단원 136쪽이에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거 문제 읽지 않아도 뭔 문제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 개의 관광지들이 있는데 좌표가 맞게 짝지어져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는 문제예요. 자, 역부터 보면 이쪽이죠? 마이너스 1,2. 예, 그러면 잘못됐죠? 마이너스 1로 바꿔야겠죠? 자, 호수는 이쪽에 있죠? 2,4죠? 얘도 2로 바꿔줘야겠죠? 공원은 이쪽에 있죠? 얘는 3, 높이는 y좌표는 0이죠? 3,0 순서가 바뀌었죠? x축이 위에 있는 거 점들은 좌표가 y좌표가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y좌표는 뭐였냐면 y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숫자, 여기 원점이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예요. y좌표. 극장은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도 마저 확인해보면 기념품점은 마이너스 1, 미안해요.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리고 2번 제2사분면 위의 점은 얘는 어디 있는 점이죠? 얘는 제4사분면. 얘는 둘 다 플러스니까 제1사분면. 얘는 얘가 답이 되겠죠? 3번 제2사분면이 위에 있어요. 자, 4번은 얘는 y좌표가 0,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니까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5번은 둘 다 음수니까 제3, 4분면에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3번 다음 상황에 맞는 알맞은 그래프를 찾아보래요. 기온이 오전에는 오르다가 몇 시간 동안 변함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해가 지면서 급격히 떨어졌대요. 그러면 오르다가 변함 없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디귿이 답이 되겠죠? 처음에 올라야 되니까 얘는 멈춰있죠. 여기는 오히려 얘는 그래서 탈락. 얘는 멈춰있으니까 얘도 탈락. 리을은 오르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변함 없던 것까지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급격히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네요. 또 멈추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4번 다음 그래프는 슬기가 집에서 출발해서 직선 도로를 걸어서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집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봤대요. 슬기가 지금 보면 x축은 단위가 분이죠, 시간. 그리고 y축은 단위가 미터인 거리로 나타냈어요. 슬기는 놓고 온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지금 집에서 학교로 가니까 집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데 다시 가다가 돌아간 부분, 이쪽 부분, 2번 부분을 주목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면 집이니까 거리가 또 0이 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떨어진 거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2번 슬기는 학교에 도착하기 전 문구점에 들러 준비물을 샀대요. 이 상황을 나타낸 구간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학교에 도착하기 전
여기가 지금 학교에 도착한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문구점에 들렀을 때 잠깐 멈춰 있겠죠. 문구점에서 이제 뭘 사느라고 시간이 소비되니까. 그러면 이쪽 부분을 주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3번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자, 여기에서 아까 학교에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쭉 따라가면 600. 이 답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요. 단위도 꼭 써주세요. 미터까지. 그리고 5번, 6번, 7번은 8번 그리고 11, 12, 13번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어디 보면 되냐면 9번 볼게요. 9번, 10번 하고 대답은 끝낼게요. 자, 9번 점 A가 X축 위의 점이래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Y좌표가 0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Y좌표죠. 3B 플러스 3이 0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슷하게 B는 Y축 위의 점이라는 거는 X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 4A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B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얘도 4A는 마이너스 1, 1을 우변으로 이항했어요. 그리고 4로 양변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AB를 구해줬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점 AB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내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깎이는 거예요. 그러면 AB 구한 거를 각각 대입해주면 돼요. 여기 식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점 A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풀만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0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여기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으면 어차피 0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그리고 얘도 계산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0이에요. Y축이 점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죠. B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6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래서 답은 0, 마이너스 8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최종답. 조심해야 돼요. 자, 10번. 다음 그래프는 민영이네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해서 영화관에 도착할 때까지의 자동차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단위는 지금 분이네요. 킬로미터 퍼 미니트네요.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이에요. 자, 집에서 영화관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얘 지금 상황을 보면 속력을 점점 높이다가 속력을 일정하게 가다가 속력을 점점 줄이다가 잠깐 멈췄네요. 그러다가 다시 속력을 높이다가 다시 속력을 서서히 낮췄죠. 그러다가 멈췄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걸린 시간은 10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멈췄으니까. 자, 그리고 영화관에 가는 도중에 잠깐 정지한 시간. 어디서 정지했을까요? 이쪽에서 속력이 0이니까 멈췄다는 거겠죠. 그래서 몇 분 동안일까요, 여기? 여기 지금 한 칸에 1분이죠, 1분. 그쵸? 여기가 2니까. 그래서 1분 동안 멈췄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자동차가 최대 속력으로 달린 거리를 구하라고 하네요. 최대 속력, 그러니까 제일 빠른 속력. 그럼 제일 높은 부분을 보면 되겠죠. 여기 부분이 제일 최대 속력이죠. 최대 속력은 1.2 km per minute예요. 이게 답일까요, 그럼? 아니에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속력은 방금 우리가 1.2 km per minute 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최종적으로 거리가 나오겠죠. 자, 시간은 어떻게 되죠? 이쪽 부분의 시간? 그쵸? 2분이죠. 2분. 4 빼기 2니까 2분. 그래서 계산하면 2.4가 되겠죠. 여기서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최종 답은. 자, 단위까지 조심해줘야 돼요. 킬로미터 퍼 미니트라고도 단위를 쓰면 깎일 수 있어요. 얘는 속력의 단위고
거리의 단위는 킬로미터라고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속력의 단위는 이거고 시간의 단위는 미니트니까 얘가 이렇게 약분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킬로미터만 남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로 대단원 마칠게요. 자, 270쪽 마지막으로 수학 익힘책 풀어볼게요. 자, 1번 좌표평면 위에 각 점의 좌표를 나타낸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래요. 먼저 A부터 볼게요. A 여기 있죠? 얘는 X좌표 4, Y좌표 4죠. 4,4 맞죠? 그러면 자, 그리고 B 얘는 Y축 위에 있네요. Y축 위에 있을 때는 X좌표가 0이라고 했죠? 그리고 Y좌표 2 맞죠? 얘도 맞았어요. 그리고 C 여기 있네요. 얘는 X좌표 마이너스 4 그리고 Y좌표는 2랑 4 사이에 있으니까 3이겠죠. 그래서 얘는 잘못됐네요. 얘가 3번이겠네요. 그래서 얘 고쳐 쓰면 마이너스 4, 3이 되겠죠? 3. 자, 그리고 D 이어서 볼게요. D는 X좌표가 마이너스 2, Y좌표는 마이너스 4. 자, 얘 맞았네요. 그 다음에 E. 얘는 X좌표가 2, Y좌표는 마이너스 3. 얘도 맞았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2번. 좌표평면 위에 네 점 A, B, C, D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먼저 좌표평면을 그려볼게요. 좌표평면 그릴 때 X, Y 원점 표시 꼭 해줘야 된다 했죠? 자, 그리고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먼저 A부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쯤에 A가 있겠죠? 그리고 B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있겠죠? B, C는 2, 4죠? 2,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C가 있겠죠? D는 마이너스 2, 4니까 여기쯤에 있겠네요. D. 그쵸? 그리고 얘네들을 이어줄게요. A, B, C, D.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얘 무슨 사각형이죠? 지금 여기 선분 AB 그리고 선분 CD가 평행하죠. 여기는 평행하지 않고요. 한 쌍만 평행하기 때문에 얘는 사다리꼴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였죠. 자, 얘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윗변 선분 CD 얘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윗변은 길이가 4가 돼요. 그리고 밑변은 밑변이 미안해요. 밑변이 아니라 아랫변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랫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죠. 6. 아랫변. 그리고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줘야 돼요. 높이 곱해주면 높이는 일단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높이는 괄호 꼭 치고 여기다가 5를 곱하고 여기다가 나누기 2 해주면 돼요. 나누기 2. 얘를 계산해주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0. 계산하면 10 곱하기 5에서 50. 나누기 2 하면 25가 돼요. 자, 이 문제도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눈 다음에 이 삼각형 구하고 이 삼각형 구해도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꼭지점 3개를 할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걔를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 방법만으로. 자, 3번 보기 중에서 순서상 좌표평면 위의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래요. 자, 순서상 2,6, 6,2는 서로 다르다. 자,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엄청
별표 많이 쳤었죠? 얘는 서로 다른 게 맞아요. 지금 얘도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 2,6은 이쯤에 있다고 쳤을 때 6,2는 이쪽에 있으니까 지금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그리고 0,-7은 제 4사분면의 점이다. 자, 이건 아니죠?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사분면은 x좌표, y좌표가 양수 아니면 음수예요. 0은 양수, 음수, 어느 것도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0,-7은 이쯤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y축 위에 있어요. 근데 좌표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니은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4,0은 x축 위의 점이다. 이거는 맞죠? 4,0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음수이다. 자, 제2사분면은 여기죠. 부호가 어떻게 됐었냐면 x좌표 마이너스 y좌표 플러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y좌표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자, 그리고 y축 위의 점은 x좌표가 0이다. 자, 이거는 맞죠? y축 위의 점은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죠.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가 0이에요. 그쵸? 지금 y좌표만 변하고 x좌표는 0이잖아요. 지금 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 여기가?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니면 수선을 내린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x좌표는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대응되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원점으로 가니까 x좌표는 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4번 해볼게요. 자, 정수 xy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 x, y를 모두 말해보래요. 그럼 첫 번째, 절대값 x가 3이 되는 x 뭐가 있을까요? 절대값은 뭐였냐면 이 식의 뜻은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인 숫자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거, 거리가 3만큼 되는 거. 마이너스 3도 있고 3도 있겠죠. 그리고 비슷하게 절대값 y가 4라는 거는 y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경우가 몇 개가 될까요? 몇 개의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짝지어질 수도 있겠죠.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점을 모두 써보면 순서쌍으로 쓰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3, 4 그리고 3,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까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각 케이스에 대해서 몇 사분면인지까지 확인해 보래요. 쟤는 마마니까 얘는 제 3사분면 얘는 마풀이니까 얘는 제 2사분면 그리고 얘는 풀마니까 제 4사분면 얘는 풀풀이니까 제 1사분면이 되겠죠. 자,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 번 해봤으니까. 자, 5번 오른쪽 그림이 주어져 있죠. 유리병이 주어져 있는데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유리병에 담기는 물의 높이를 시간 따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걸 올바르게 올바르게 나타낸 걸 찾아보래요. 지금 이제 여기랑 여기가 이제 모양이 다르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보면 폭이 일정하죠. 그렇다는 거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높이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1번은 보류, 2번도 여기 일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류. 얘는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고 지금 곡선 형태죠.
그래서 얘는 탈락. 얘도 일단 일정하게 올라가니까 보류. 얘도 일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류. 자, 이번에는 여기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죠. 폭이 좁아진다는 거는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일정할 수가 없겠죠? 얘도 그래서 탈락. 얘는 어떨까요? 그쵸, 얘가 정답이겠죠? 2번. 점점 급격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4번은 얘는 어떨까요? 얘는 살짝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일정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얘는 일정하게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도 탈락. 그래서 4번처럼 그려주려면 그래프가 유리병이 이런 느낌이어야겠죠? 이런 느낌? 그래야지 이쪽 부분에서도 직선으로 올라가겠죠. 3분으로. 그리고 여기 부분은 지금 높이가 멈춰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6번. 지하가 원 모양의 호수의 둘레를 따라 돌고 있대요. 다음 그래프는 지하가 호수를 한 바퀴 돌 때 출발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이때 지하가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할 때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호수를 돌면 모두 몇 바퀴를 돌 수 있는지 구해보래요. 자, 여기서 X축은 시간, 다니는 분이고 Y축은 거리, 다니는 미터예요. 이때 지금 문제를 다시 중요한 부분을 보면 호수의 둘레를 따라 돌고 있는데 한 바퀴 돌 때 출발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다 했어요. 그러면 출발점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다시 제일 먼 쪽에 있었다가 다시 또 감소하고 있죠, 거리가. 그렇다는 거는 다시 출발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가가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기준점이 출발점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출발점인데 점점 멀어지다가 여기 제일 먼 부분이 지금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출발점이랑 가까워지니까 거리가 점점 좁아지다가 출발점이니까 출발점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발점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거리로 나타낸 거니까. 알겠죠? 근데 지금 보면 가장 멀리 있는 부분은 600m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얼마나 걸렸죠? 지금 얘가 2씩이니까 여기도 2씩 올라간다고 치면 12분이 걸리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 때. 한 바퀴에 12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은 일단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호수를 돌면 몇 바퀴 돌 수 있을지. 1시간이, 1시간. 1시간은 뭐랑 똑같죠? 분 단위로. 지금 여기 분 단위로 돼 있으니까 시간도 여기 분으로 맞춰주면 60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2분 동안 한 바퀴니까 60분 동안에는 5바퀴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50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50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에 5배에서 5바퀴. 그래서 답은 5바퀴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수학 익힘책 풀이 해설 마칠게요.